우리 사회 각종 현안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또 여론조사 결과 함께 들여다보는 빅브라더의 민심 코너.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시사자키 임기 반환점을 둔 문재인 정부 각 분야별로 전반기 평가, 후반기 재연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보는 시간 보내드렸죠. 오늘은 바로 이 빅데이터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리서치 김춘석 본부장,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운영 평가 지지도라고 그러죠, 보통. 예. 그거 지난 2년 반 동안의 추이부터 한번 뭐 대부분 보도를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예, 뭐 지금 2년 반 근접이니까 한번 종합 정리해 본다는 차원에서 해보면요. 네. 한국갤럽이 매월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성인 1,000명 대상으로 그러면 그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3.1% 포인트인데요. 예. 2년 반 동안 크게는 4단계. 좀 더 나누면 6단계의 그 출렁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취임 초기에는 80% 중반으로 출발을 했어요. 제일 높았죠. 역대 정부 최고입니다. 사실은 김대중, 김영삼 이때 대통령들보다 더 높았어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거의 44% 2배 이상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런데 한 쭉 10개월 동안은 이제 그 점점 좀 떨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이제 북미 간 강경 대치 국면도 있었고 평창 동계올림픽 공정성 논란도 있었죠. 그 남북 단일팀 그 논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후에 바로 또 이제 그 3월 달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고 맞아요. 또 4월 달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또 했죠. 예. 그래서 다시 또 80%대로 올라갔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됐는데요. 계기적으로는 6월 지방선거가 있었고 더 크게는 사실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대두가 됐습니다. 예. 그 소주성이라고 하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이 9월부터 아주 심화가 됐었고요. 예. 그다음 12월에 이제부터 이제 경제 비관론이 아주 또 심했죠. 이러다 보니 이제 그 이후에 또 2019년 올해 4월 달까지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여기에 또 이제 부과가 된 것이 인사청문회. 그렇죠. 또 그 대변인의 어떤 그런 그 문제가 또 불거졌었고요. 김의겸 대변인.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강원도 산불 대처가 또 미흡했다는 평가도 아주 그 비판도 있었고요. 금년 봄.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 2년 차 즈음에서 보니까 국정운영 평가가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또 좀 낮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했던 그 출발과 비해서는 조금 많이 떨어진 양상이었죠. 네. 거기에 이제 또 더 덮친 것이 조국 정국. 조국 정국 8월 달로 최하 떨어졌다가 그렇습니다. 조금 회복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회복세가 사실은 또 그렇게 큰 것은 높지 아닌 않은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80%대 중반 최고로 시작해서 쭉 60%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80% 올라갔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40%까지 계속 내리막.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다. 한마디로. 그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도 따로 조사한 것도 비슷해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한국리서치가 2018년 9월부터 매월 이제 정기조사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건 모바일하고 이메일을 이용한 조사입니다. 마찬가지로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인데요. 국정운영 평가에 비하면 대통령 호감도는 한 10% 또는 5% 좀 높습니다. 조금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40% 중반대 또는 50% 초반대까지 이제 국정운영 평가에 나오는데 2년차 그 평가로는 또 낮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일단 상당히 지금 진영 대결이 격화돼 있죠. 그렇죠. 그게 베이스가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개인 호감도 이것이 가미된 그런 형태가 지금 국정운영 평가의 큰 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네. 빅데이터 상에서는 연관 키워드가 뭐가 많이 나옵니까? 네, 일단 언급량이 한 765만여 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합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첫 번째 연관어가 조국 전 장관입니다. 그래서 1등이에요? 예, 단일 키워드로는 조국이 가장 많고 뭐 인사 같은 것까지 합치면 100만 건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국과 검찰 합치면 130만여 건.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모든 키워드를 잡아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 김정은 이슈가 한 50만 건 정도 되고요. 미국이랑 트럼프 그러니까 외교와 관련한 관심사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북미 관련 키워드 합치면 100만여 건 되는데 단일 이슈로는 이제 경제가 한 50만 건 가까이 되면서 역시나
관심은 많이 얻고 있는 그런 키워드고요. 그래서 네. 사법개혁, 인사, 북미 대화, 경제 이 정도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빅데이터 연관 검색어는 세 덩어리네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예. 조국, 검찰, 뭐 인사 이런 네. 거. 그다음에 이 국제관계 남북, 또 그다음에, 하나는 예, 경제 이렇게. 예. 각 분야별로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거, 못한 거 이것도 조사가 된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반환점이라는 이번 11월 초에 각 언론사들이 이제 그 조사를 했었는데요. 예. KBS 한국리서치가 그 전국 1,000명 전화조사를 통해서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은요, 그 8개 주요 공약을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그 각각을 평가를 해본 겁니다. 잘한 분야 탑 3를 보니까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22%, 그다음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정책 18%, 적폐청산 및 정치개혁 13%. 예. 보면은 사실은 그런데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도 그 1년 전에 비하면 잘했다는 응답이 많이 낮아진 거고요. 많이 떨어졌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되는 건 탑3에 경제 분야가 일단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리고 이제 못한 분야 탑3를 보면 일자리 마련 22%,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 16%. 둘 다 경제네. 경제죠. 그리고 못한 분야의 3위가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14%예요. 잘한 분야 1등이면서 못한 분야 3등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시기적으로 그 평가가 많이 엇갈렸죠. 네, 그만큼 주목도가 있는 그 항목이라는 거죠. 그렇기도- 남북관계 외교 정책이 사람들이 주목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한쪽은 잘했다도 많이 몰리고 못했다도 많이 몰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군요. 예. 빅데이터 상에서는요. 주로 이제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한 언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에? 일본하고 경제 보복 합해서 한 13만 건 되고요. 그다음에 긍부정 비율이 22.9 대 42.8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연관어 4위가 뭐 경제 성장, 8위가 일자리예요.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역할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 감성어는 희망, 뭐 노력하다, 진심. 부정 감성어 보면은 경제 위기, 최악, 위기, 갈등, 피해 이런 단어로서 좀 부정 감성어들이 좀 더 센 그런 제일 표현들로 높은 게 나타나고 경제 있습니다. 쪽이다. 예. 문제는 경제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인사다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어느 정권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한국리서치가 정기조사를 통해서 6개 차원을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 리더십을 평가하는 건데요. 원칙과 소신에 그 기반해서 국정운영을 하는지, 인사를 잘하고 있는지, 국민과 소통을 잘하는지, 국가 위기 대처를 잘하는지, 민생 안정에 대한 노력을 하는지, 그 전사회적인 갈등 통합에 대한 노력을 하는지 이런 6차원의 질문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서 인사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습니다. 2017년 8월 긍정응답이 60% 육박했었는데 그래도 그때가 제일 낮았었거든요. 제일 지금 이제 높았군요. 반토막 30%로 지금은 떨어졌죠. 네. 인사 문제 하면 조국 전 장관 논란이 떠오르고 그러면 공정하냐 이 문제가 떠오르잖아요. 네. 문재인 플러스 공정했을 때 떠오르는 관련 키워드는 어때요? 역시나 조국 전 장관 이름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개혁, 임명, 인사, 정의, 가치, 공정사회 이런 순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긍부정 비율 보면 26.3 대 41.6으로 역시나 부정 감성어가 훨씬 높습니다. 부정 감성어 보면 의혹, 불공정, 분노, 갈등. 그러니까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감성들 많이 쏟아내셨고요. 근데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정부 부처나 장관 연관어가 많이 떴어요. 예.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한사경 위원장,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본다든지 추후에 좀 보는 이게 공정한 인사였는지에 아하.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조국 논란으로 다 거기에 집중하는데 그럼 딴 사람들은 어떤 거야? 이런 식까지 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의식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그 예산안 주출 관련된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란 키워드 또 언급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크게 그 4가지 국정운영 어찌 보면은 그 지향점을 좀 이제 밝혔는데요. 그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그다음에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이 4가지를 그 제시를 했죠. 예.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어떤 것을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지를 예. 지난 앞에서 말씀드린 KBS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1위가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38%로 가장 높습니다. 역시 경제죠. 그다음에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이 3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제와 공정. 그다음에 이제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라는 응답, 그다음에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이라는 응답이 각각 13%, 12%. 역시 경제, 그다음에 공정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국민들이 바란다. 예. 또 다른 분야 문재인 정부 리더십 평가 들어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6가지 그 리더십 관련된 그 평가 결과 인사 이외의 이제 결과들인데요. 역시 그 민생 안정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습니다. 연초에 84%로 가장 높았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이제 50% 현재 수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가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독자적인 그런 그 장점으로도 이해했던 부분이 이제 소통 부분이었는데. 소통.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도 민생 안정과 비슷하게 높았어요. 80% 초반으로. 기대치가. 그런데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지금 30% 후반. 사실은 그래요. 가장 기대했던 것에 지금 실망감도 지금 좀 그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조국 논란의 영향일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국민들 말 안 듣고 임명 강행했다.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녁 국민과의 대화하는 것도 소통 강화 행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빅데이터 상에서 이 소통 관련된 키워드는 어떻게 나와요? 네, 국민과의 대화에 관해서 관심이 가장 높았습니다. 2만 1,000건 언급됐고요. 뭐 정책이나 경제, 외교, 입장, 의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떤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이나 또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듣고 싶어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긍부정 비율이 42.5 대 33.2, 경제 공정은 부정이 높았는데 빅데이터 상에서는 소통은 그나마 좀 긍정이 높은 상황이고요. 부정 감성어가 좀 재밌습니다. 효과 없다, 불만이다, 내로남불, 위선 이런 단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만 말하고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고요. 그럼에도 효과적이고 최선의 어떤 결과를 내고 있고 소중하고 좋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통 쪽은 그래도 기대감이 조금은 남아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도 높고. 네네. 자, 지난 2년 반을 좀 정리해봤는데 앞으로 남은 2년 반 후반부 동안 뭘 가장 기대하는지 이제 이걸 정리해 봅시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리서치 정기조사에서 그 10개 정책 분야를 각각 우선적으로 시행할 정책 그리고 성과는 어떤지 이렇게 이제 2개 차원으로 그 질문을 하거든요. 최근 질문 그 9월 달과 10월 달 결과를 보니까 그 우선순위로 보면 저출산 고령화가 1위, 일자리 고용이 2위. 이 두 분야는 사실 지금까지 성과평가가 사실 그런데 가장 낮은 축에 속해요. 그만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이 안 됐다. 이제 이렇게 평가받는 거죠. 지금까지 한 게 없으니 그렇죠. 후반부라도 잘해라. 그렇습니다. 일자리, 뭐 저출산 고령화 이런 얘기로군요. 그렇죠. 이제 우선순위 이제 3위가 외교 정책인데 외교. 사실은 요거는 이제 최근에 어떤 그런 그 상황이 반영됐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럼요. 일본과의 갈등, 남북 북미 간의 어떤 교착 상태, 미국과의 관계도 지금 참 안 좋지 않은 이런 전국들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기대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과 주거 부동산 이쪽은 이제 우선순위는 그 낮지 않은데 성과가 성과평가가 낮아요. 그만큼 정부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북 정책은 이제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는데 이제 보건의료 정책은 성과평가가 상당히 좋긴 합니다. 문재인 케어 이 정책이 사실은 가장 지금 좋게 평가받고 있는 그런 그 정책입니다. 지금 정리해 주신 게 한국리서치 정기조사인데 다른 조사도 대략 비슷하죠? 후반부에 바라는 바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아까 말씀드린 방송 3사 MBC 코리아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중앙일보도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했습니다. 전화 조사를 했고요. 크게는 2가지입니다. 경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 또는 개혁. 이 그 요구가 동일하게 1,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그다음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그렇습니다. 양쪽 진영이 제일 또 우선시하는 그런 개혁 과제이기도 한 거네요. 그렇죠.
빅데이터 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기대, 바람 이런 키워드로 분석을 했거든요. 네. 역시나 경제가 1위였고요. 경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개혁, 뭐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뭐 똑같네요. 여러 가지 들어가 있겠죠. 경제도 살리고 개혁도 해라. 맞습니다. 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사, 그 외에는 이제 외교적인 것들도 좀 많이들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네. 다섯 번째 키워드가 힘이었는데 좀 힘 있는 국가가 되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소미아라든지 예. 뭐 방위비 분담금 이런 협상에 있어서 좀 미국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단어도 보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통, 복지, 교육제도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두 분은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뭘 좀 주문하고 싶으세요? 사실은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에는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크게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제도화, 그다음에 그걸 얼마만큼 또 제도에 따라서 운용을 적절하게 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예. 그 부분에 좀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도화? 예. 그러면 법을 바꿔야 하는 것들이 많을 그렇죠. 텐데. 뭐 그런 점에서 사실 국회와의 관계가 사실 핵심적인 그렇죠.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랄지 내년 총선이랄지 상당히 중요한 네, 이미 계기가 이번 되겠죠. 국회는 안 되는 것 같고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새롭게 네. 구성될 21대 국회의 이 진용을 봐서 예. 거기서는 정말 좀 제대로 된 협치를 해달라 예.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만큼 총선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전민기 팀장. 저는 이제 정치라는 단어만 좀 쏙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정쟁으로 시간을 많이 좀 소비한 것 같아서 이제 경제라든지 뭐 다른 민생 챙기는데 힘써야겠죠. 경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지금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요? 정쟁이란 단어는 없어야 되는데 네, 네. 정치가 더 활성화돼야죠. 그러게요. 근데 정치의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박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걷어내고 싶네요. 예. 정치가 더 활성화돼야 경제도 사는 겁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까 말한 협치가 잘 돼야 그렇죠. 국회의 법이 바뀌고 제도가 개선돼야 개혁도 이루어지고 혁신도 되고 규제 혁파도 되고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모든 게 좀 다 잘 되는 후반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